두 번째는 배재고, 사투리, 정통망 하나로 엮어서 프레임하는 보수정치 이런 제목을 달아놨는데 일단 정통망법이라는 게 지금 있단 말이죠. 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통망법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통으로 망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에요. 아까 이 얘기를 조금 했더니 우리 또 도정님이 법 전문을 보지 않아서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도정님이 항상 이 방송할 때 보면은 방송 직전까지 벼락치기를 합니다. 예. 계속 뭘 쓰고 계속 뭘 보고 역시 변호사답게 재판 가도 재판 직전까지 대체로 그런 편이죠. 몰아치기 합니다. 예. 예. 전문을 봤나요, 법을? 이거요? 예. 못 봤는데. 못 봤다. 네, 전문을 보진 않았다. 기사만 봤습니다. 네, 기사만 봤다. 네. 기사만 보면 되죠. 뭐 기자들도 열심히 보고 했을 테니까 기자들이 정리했을 테니까 네, 기자들이 고맙게도 정리를 다 해줬을 정보일 테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나요? 네? 제가?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이게 핵심적으로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떤 녀석들이 작정하고 이걸 퍼뜨려서 돈을 벌고 있다면 이 녀석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입법을 해서 유예 기간을 두고 좀 이제 그 부작용은 없을지 혹시 고칠 만한 내용은 없을지 이런 거를 좀 보자. 이런 기간을 뒀던 건데 하나도 안 고치고 이제 그냥 어저께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시행이 됐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이게 좀 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지금 온라인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좀 민주당을 미워하고 민주당이 독재를 한다라고 어느 정도 믿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검열을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커뮤니티에다가 민주당과 이 뭔가 배치되는 이재명 정권을 비난하는 또는 이재명 정권이 원하지 않는 이런 걸 올리면은 바로 검열당해가지고 삭제되고 그 다음에 이거 올린 녀석은 뭐 아주 그냥 뭐 벌금 폭탄을 맞고 그렇게 돼갖고 패가 망신한다. 카톡이 앞으로 검열될 것이다. 그래서 카톡에다가 뭐 잘못 올리면은 잡혀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퍼지고 있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올리는 건지 뭐 아니어서 그렇게 올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아이돌 가수의 이제 사투리 논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섭노라고 하면은 이제 잡혀간다. 네. 왜냐면 무섭노라고 한 게 이제 일베 말투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일베식 말투의 영향을 받은 거냐 아니냐를 놓고. 근데 무섭노라고 쓰면 이제 잡혀갈 것이다. 심지어 이제 와그라노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요게 이제 이 검열될 것이다. 이런 거 막 올리고 그다음에 배재고 선수들의 이제 스타벅스 이 사건을 활용한 5.18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을 폄하하는 그러한 응원을 해갖고 이번에 또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고리로 걸어가지고 이런 이제부터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런 얘기하면은 또 바로 또 잡혀갈 것이다. 스타벅스 간다 그러면은 바로 또 검열당할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쓰고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에만 쓰겠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또 막 올려가지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이건 뭐 아주 중국 같은 이런 동네가 될 것이다. 중국 같은 그러한 국가가 될 것이다. 검열로부터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인터넷상에 헛소리고 말면은 그러면 이게 이거 사실관계를 잘 알려가지고 이런 오해가 안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겠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또 정치로 조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엊그제도 정정식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산군 얘기했습니다. 연산군 시절에 말이야, 목에다 걸고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목에다 걸고서는 마치 이제 그런 얘기죠. 비유하자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를 목에 걸고 다녔대요. 본인들이 옛날에 한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의 이제 팻말을 걸고 다니면서 이제, 이 연산군 정권의 그 불편한 말은 하지 말고 맙시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연상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투리까지 검열하는 이런 정권에서 이 완전히 지금 이제 국민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좀 이따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재고의 그 부적절 응원 사태에서도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것을 감싸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감싸는 그것들이 바로 이런 커뮤니티에 반응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투리 검열 논란도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로 이거를
옹호하면서 일배식 말투를 자기들이 전면화해서 사용하면서 이 논란을 또 부추기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 괴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연금술사님 혹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목격을 했습니까? 네, 뭐 네, 뭐.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럼요. 그 노체가 그 경상 방언이냐, 네. 아니면 오염된 사투리냐, 그리고 뭐 PD는 왜 끝까지 자기가 화두를 던져놓고 책임을 안 지냐, 뭐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혹시 이 네. 정통망법과 검열당해서 우리가 다 벌금 폭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에 있는 건 혹시 목격했습니까? 그 커뮤니티나 인스타, 뭐 SNS에서 보진 않았고, 그랬겠죠. 왜냐면 운동권이니까 SNS에 그게 없겠지. 네, 제 알고리즘엔 그런 게 안 뜨고, 청정 알고리즘. 네. 국민의힘 뭐 당대표, 원내대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틀막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입틀막의 시초가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 때 네. 신민기 씨나 오. 카이스트에서 졸업식에서 네. 뭐 R&D 예산 삭감 반대 외쳤던 신민기 씨나 네. 아무튼 윤석열 정권 때 어떤 저항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일인데 네. 이걸 다시 이렇게 전유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피해자고 여당은 독재 정권이다. 이게 되게 시대가 변했구나. 시대가 변했구나. 네. 그러니까 입틀막을 실제 당한 거는 우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지들이 지금 당했다고 지금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군. 이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불과 한 뭐 4, 5년 만에 뭐 3, 4년인가요? 네. 뭐 놀랍더라고요. 야, 놀랍다. 도정님은 이런 상황으로 혹시 목격을 했습니까? 저도 이제 뭐 제 SNS에 뭐 그런 게 많이 뜨는 건 아닌데 네, 왜냐면 요즘에 청정 SNS지 지금 네. 우리는. 인스타그램 같은 데를 보면은 네. 이제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중앙일보의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그 댓글에 그 인스타 유저들이 많이들 그렇게 뭐 77법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뭐 입틀막법 네. 뭐 이런 심각성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댓글들은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네.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미 네. 그거를 친히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계망 속에는 없는 담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진보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고 뭐가 있냐면은 이 정통망법이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이 연금술사님이 좀 말씀해 주실 건데 이 정통망법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런 뭐 검열 대한민국이 중국이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게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무튼 추가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나중에 가면 이게 문제가 될 때 뭐 이러는 건데 그런 얘기는 있어.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이게 당장 이재명 정권이 다 잡아가고 벌금 폭탄 날린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 우리 진보의 알고리즘에 없는데 저기 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반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아마도 올림픽공원 시위 열심히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분들의 공유하는 그 세계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이거를 다 잡아가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그 피해자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요새 그런 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유식한 또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피해자성 전유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글이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저는 영어를 못 하는데 영어로 얘기해야 조금 더 이제 잘 알아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하이제킹 빅팀후드.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막 끄덕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글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데 전유보다 하이제킹이 쉽다. 하이제킹 빅팀후드라는 개념을 이제 서구권에 이제 이런 어떤 극우의 어떤 전략 내지는 논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개념 아니냐라고 해서 생각해낸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은 챗 GPT한테 또 물어보세요. 한번 하이제킹 빅팀후드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극우들이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니까는 이 민주화되고 민주주의 사회가 민주화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보장을 받아야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구제가 되어야 하는 게 이제 디폴트가 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지 그러니까. 그쵸? 다 피해자죠, 아주 그냥. 다 피해자예요. 악덕 사장도 피해자예요. 예. 그럼 못된 직원을 만나가지고 노조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변호사 만나는 거 아닙니까?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사장을 괴롭히고 사장이 피해자요. 예? 아예 이게 예?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다들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더 좋은 위치를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다 아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독재 정권이던 시절에는 자기가 피해자인 거를 오히려 숨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강자 우위의 논리가 통하는 시절이니까. 그때는 예를 들면은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피해 사실을 숨겨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피해 사실을 노출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게 구제가 될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숨겼어야 되는 건데 이제 민주화되고 좀 더 평등해지고 좀 더 어쨌든 이런 좀 모두의 권리가 구제되는 사회로 가니까 다들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어떤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극우 정치가 굉장히 쏠쏠하게 써먹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강자고, 자기들이 가해자고, 자기들이 어떤 어떤 상대적인 어쨌든 강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이민자들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무슬림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구 극우 포퓰리즘에서 백인 중심의 그러한 이 백인 남성과 그 다음에 백인 중산층과 이런 사람들 중심의 극우 포퓰리즘이 그렇게 구성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똑같아. 이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이 지금의 어떤 구성되는 요 정치 논리도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이틀막 하고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MBC에 대해서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하고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언론 탄압하고 난리를 쳐놓고서는 지금 이 정통망법을 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입틀막 당한다. 이게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피해자와 한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극우적 논리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사투리 논란, 그 다음에 이러한 배제고 응원 논란 이런 데다가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배제고 응원 논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 클리어한 얘기죠. 배제고 응원 잘못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얘기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은 야 근데 잘못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징계 수위가 너무 세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징계 수위가 6개월은 아니고 한 5개월 정도로 하자라든지 또는 절차가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촘촘한 절차였으면 좋겠다.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한번 그리고 여러 사람이니까 개별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팀 징계도 그렇게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 씨 이런 사람들 왜 스타벅스는 영업 정지 안 당했는데 왜 배제고 학생들은 왜 지금 출전 정지 당해야 됩니까? 스타벅스가 야구 경기 나갔냐고요. 스타벅스 영업정지 시킬 수 있습니까? 법상에? 그 이유로? 탱크데이 했다는 이유로? 쉽지 않죠. 영업정지라는 거는. 예. 이거 왜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아니, 그래도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스타벅스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너 탱크데이 이벤트를 해? 영업정지야.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송을 이제 때려 맞겠죠. 그렇죠. 네. 정용진 씨가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법원 가면 어떻게 되죠? 지겠죠, 국가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씨 막 그런 얘기 합니까? 지난번에 젊은이들을 탱크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인터넷 방송, 무슨 불쇼인지 물쇼인지 있어요. 그 방송 진행자는 여전히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배제고 학생들만 출전 정지해야 되느냐.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그 인터넷 방송 누가 어떻게 금지시킵니까? 일리가 있어요. 정통망법을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허위 조작 정보를 해가지고 손해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이제 처벌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주장을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렸다는 걸 근거로 해서 그 주장을 해야 되는데 탱크로 밀어버리자라는 거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의견이지. 잘못된 의견이고 그렇죠. 고약한 네. 의견인데
그거는 의견이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겠지 또. 아 근데 돼요. 그 조문에 아 그래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는 오. 규율 대상이 된대요.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거 허위 조작 정보가 맞네. 야, 그러면 한동훈 씨, 한동훈 의원님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 무슨 불쇼를 혼내주고 싶으면은 자, 이 법에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하고 말 것도 없겠지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는 뭐 이런 논리를 들어가지고 안 맞잖아요. 그 방송 진행자가 야구 경기 출전했습니까? 아, 야구 경기 출전을 해야 무슨 뭐 이 징계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고교생입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고교생이어야 그거를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아까 사투리 논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가서 지금 무슨 뭐 인터넷상에서 무슨 논쟁을 하냐면 야, 너네가 여기 너네라는 건 이제 진보들이 지금 그 아이돌 가수를 마녀 사냥한다를 전제하고 그들이 지금 펴는 논리인데 너네들이 지금 이 아이돌 가수를 지금 거의 생매장 시키려고 지금 일배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들이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왜 배재고 학생들은 스타벅스 얘기 한마디 했다고 그 왜 생매장 시키려고 했어? 막 이래버립니다. 그게 같냐? 그게 아무튼 간에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 피해자화, 피해자화 한 거잖아요. 배재고 학생들을. 피해자화, 이것도 하이제킹 한 겁니다. 피해자화를. 피해자화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개인화하는 거. 이게 결국은 아까 사투리 문제도 그런데 그 아이돌 가수를 이 아이돌 가수가 일배기 때문에 이 아이돌판에서 매장을 시키고 은퇴를 시키고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인기를 떨어뜨리자 그 목적으로 꺼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경남 MBC PD님이 자기가 경남 사람인데 사투리가 오염되는 것 같다. 그래서 슬프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따져볼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아닐 텐데 결국은 그 얘기만 하고 싶어서 다들 이제 뭐 이 개인화된 문제로 이걸 다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개인화 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모든 문제를 내로남불, 그 다음에 뭐 이중잣대, 이 모든 문제를 이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어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냐? 다 이 얘기만 해. 아니 어떻게 그 얘기로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그 얘기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어떻게 정당화하거나 반박을 합니까? 예? 어떻게 그 얘기로 보안 사건 문제에 대한 찬반을 결정을 합니까? 이중잣대와 내로남불 이런 얘기로. 근데 개인화합니다. 이렇게 개인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피해 이 극우의 논리예요. 개인화해가지고 피해자화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너희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 피해란 무엇이냐? 독재에 의한 어떤 국가 권력의 국가 폭력이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이다. 그래서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오늘이라는 데가 기사를 썼는데 정부가 온라인 사전 검열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 일단 허위 조작 정보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개정 법안은 생산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한 컨텐츠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이 기준이 뭐 제대로 뭐 돼 있는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10억의 과징금을 낸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반 개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적용이 되려면은 이거를 업으로 해야 된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커뮤니티의 혐오 차별 표현을 쓰면 삭제되는 것이냐? 이거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일괄 삭제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여기에 이제 허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혐오 표현을 쓰면 삭제되느냐? 이거는 꼭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 어떤 기준에 의거하면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정부 방침을 안 따르면 사이트가 폐쇄되는 것이냐? 이거는 다른 법이면 몰라도 이 법에 의해서는 사이트 폐쇄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다음에 팩트 체크는 친정부적인 JTBC가 하는 것이냐? 그런 법의 내용은 없고 다만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자문을 구할 때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이제 그 뭐 외주를 줄 수 있는 개념인데 외주를 근데 자격이 있는 애들한테 자격 있는 주체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 국제적인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매체는 JTBC 뿐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걸 연결해 가지고 JTBC가 친정부적이어서 이걸 다 팩트 체크하는 건가요? 꼭 그러라고 돼 있는 법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라고 돼 있는 그러라는 법도 없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다. 그런 내용도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또 뭐 도정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아니 뭐 법적 측면에 대해서라도 뭐.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근데 원론적으로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되게 위험하죠. 위험하고 대체로 표현의 자유의 확장에 대해서 좌파들이 많이 요구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표현의 자유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라는 측면 때문인 건데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공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래야 그 공론이라는 걸 바탕으로 뭔가 이 국가가 운영이 돼야 민주주의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처벌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두면은 사람들이 위축돼서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하게 됨으로써 이게 완전 무너진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근데 저는 반대로 좀 묻고 싶은 게 그럼 아무런 제한 안 둬도 지금 되는 사회냐 지금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게 뭔가 이 법을 도입한 취지 같은 거에 그러면은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거냐에 대해서는 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SNS 시대가 되면서 사실 모든 사람이 지식 생산자처럼 굴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식 생산자이자 네. 판사이자 그다음에 무슨 어떤 검사이자 변호사인 그러한 세상이죠. 그리고 그게 자극적일수록 파급력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그 레카들이 모든 걸 주도한다. 민주당도 레카가 주도하고 국민의힘도 레카가 주도하고 막 당대표들은 뭐 다 그 뭐 무슨 땡땡 유튜버들만 본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한단 말이에요. 혹시 정의당은 뭐가 주도합니까? 정의당 뭐 레카가 없어서 우리가 안 나가는 거야. 정의당은 뭐가 주도합니까? 강남규 공보차장님. 강남규가 주도한다. 정의당은. 예, 정의당 강남규가 주도하고 노동당은 뭐가 주도합니까? 운동권 대모험이 주도하는 중입니다. 노동당은 운동권 대모험이 주도한다. 라고 주장해보도록 자신감이 넘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당은 제가 어디가 주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당 좀 나와주시죠. 남해당이라고 지금 조심스럽구만. 예. 녹색당은 자 채식이 주도한다. 네. 너무 좀 그런가? 아닙니다. 취소합니다. 취소. 비합 취소. 표현인- 네, 취소입니다. 네. 취소했다. 취소했습니다. 아무튼 레카 그대로 두면 민주주의 망한다는 거 동의 안 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 싶어요 저는. 예. 예. 근데 지금 이 법을 제가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보기로는 결과적으로 플랫폼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줄 거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레카처럼 이거 업으로 삼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공정하게 얘기하자면 이 법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퍼뜨려서 남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타인의 뭐 이게 손해를 끼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네. 지금도 그냥 법원 가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면 다 손해배상 나오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제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파급력이 세고 빠른데 이거의 피해를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이게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니까 당장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가중손해배상이라는 네. 제도로 요거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저는 플랫폼 제공자들은 진짜 책임 많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팩트 체크에 있어서 뭐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 팩트에 대한 판단을 모두 독점하는 형태는 저도 여전히 좀 약간 이게 맞나 약간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이용자가 아니고 플랫폼 제공자 네. 그 업자들이 져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쵸. 그다음에 뭐 유튜브 이런 데들. 네. 보통 그런 데들이 그냥 그거 관리 안 하고 오히려 부추긴단 말이에요. 혐오 정치, 혐오 이 정보 이런 거 부추기고 허위 정보 부추겨야 이게 자극적이라서 잘 팔리기 때문에 알고리즘 태운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막을 의무를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으면 그럼 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줘야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업자니까 가중 손해배상 과징금의 방식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하는 비판 중 하나가 이게 개념어가 너무 불명확한 거 아니냐. 네. 예,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음 이 뭐 허위 정보나 조작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 추상적인 말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실. 아, 법은 원래 그렇다. 네. 그래서 판례가 쌓여야 되겠군. 그렇죠. 이게 다른 구조를 볼게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네. 이거 지금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사손해배상도 아니에요. 형사처벌인데 이게 뭐 약간 구체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러나 판례가 있겠지 또. 그나마 판례가 네. 다 있고 해석으로 이걸 제한을 하고 특히나 이제 법원이 이게 표현의 자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제한을 하고 또 이 위법성 조각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약간 말이 어려운데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했다. 그래서 나는 진실인 걸 믿었다. 그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처벌도 안 합니다. 네, 이런 근거들이 그동안 쌓여왔는데 갑자기 지금 사이버레카 잡겠다는 법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막 거품 물고 얘기하는 그 저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 거고요. 네. 이게 뭔가 이 표현의 자유를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표현의 자유 제한은 위험하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잘 구축하고 네. 이게 좀 엉성하다 법이 잘 네. 만들어 보자라고 하려면 앞으로 이제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 그러니까 시행령 이미 시행이 됐지만 네. 시행령을 뭐 앞으로 고치는 단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법 개정 토론을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거 입틀 맛보기라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면 앞으로 사이버 레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게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약간 드는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한 거죠? 더 얘기가? 한마디만 더 할까요? 네. 뭐 또 얘기할 게 있으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운동권들이 이제 국가보안법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솔직히 우리 허위 조작도 안 해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허위 조작 아니어도 잡아가. 찬양 고무. 네. 네. 사실만 말해도 북한이 찬양 고무되면 그거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딱히 북한을 찬양 고무할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없죠, 우리는. 네, 그런 근데 생각이 뭐 전혀 없죠. 그런 네. 나약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좀 네. 국보법부터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현의 자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 그 죽어라고 국보법은 지키면서. 네. 자, 근데 이렇게 도정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 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또 목소리도 있어요.